자,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고은희 변호사, 홍종선 기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말이에요. 네. 뭐 김 박사님의 경찰에 오래 몸담았으니까 네, 네.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우범자 관리 대상이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이거는 우범자 오래된 관리 만드는 거는 뭐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이제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이 사건에 예. 이제 우범자 편입에서 좀 빠진 게 이 예. 사람이 2001년도에 강도 살인죄로 구속이 돼가지고 예. 금년 1월달에 출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 원래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되면 예. 교도소 측에서 이 사람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주소지가 어디였냐면 관악구 신림동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소를 했는데 예. 대구교도소에서 관악경찰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 강수살인범이 15년 형을 만료하고 나가니까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가서 했어요. 그 주소지를. 예. 주소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사람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이 노력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 우범자 관리가 법적 제도적인 장치 근거가 있다면 예. 통신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소재지를 금방 찾았을 겁니다. 아하.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경찰청 훈령이고요. 예, 경찰청 훈령입니다. 법으로 제도화되지가 예. 않았어요. 그리고 원칙이 간접 감시예요. 간접 감시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경찰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니까 숨어서 감시해라. 뒷전에서 몰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사실 감시를 하다가 피감시자한테 경찰이 적발돼 가지고 인권위에 제소돼서 인권위 조사를 받는 경찰관들이 많아요. 예.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 쫓아다니면서 감시 못하느냐 얘기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경찰이 조사하는 거는 뒷조사죠. 엄밀히 얘기하면 인권 침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통신 수사를 못했어요.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김일곤 사건이 땅 터졌습니다. 5월경에.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야, 그 우범자 관리 점검을 한번 하겠다.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관악구에서 안산 단원 관내로 이사 간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예. 감시를 할 수 있건 못하건 간에 경찰 입장에서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안산 단원을 갔다면 단원 경찰서로 즉시 연락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략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번에 이제 범행이 발생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경찰이 그 부분은 어찌됐건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어도 어찌됐건 경찰의 어떤 그 임무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이건 제도적인 문제지 경찰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아직도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처음에 올라오는 사람 죽이겠다. 이게 묻지마지 뭐예요. 중문에 뒤졌으니까 묻지마가 강도 살인으로 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어요. 취재인들 딱 물어볼 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했단 말이에요. 횡설수설에도 이 사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묻지마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결론부터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묻지마도 되고 강도 살인도 됩니다.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묻지마고 강도 살인이고 이게 따져가지고 큰 실익은 없어요. 다만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묻지마, 무동기 살인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위압감은 엄청나잖아요. 공포심은 지나가다가 백주대나 도로변에서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건데, 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날 밤 10시경에 미리 수락산 정상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 올라오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살해하려고 했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 또 다른 진술이 나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한 이후에 주머니를 뒤졌더니 열쇠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거는 훔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도 살인이라는 거는 살해를 한 다음에 금품을 훔쳐가도 강도 살인.
그 살아있을 때 돈 내놓으라고 뺏고 살해를 뒤에 해도 강도살인. 그건 선후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강도살인입니다. 그렇다면 금품갈취의 목적이 있었다면 강도살인의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은 묻지마 범죄의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끼는 게 이유가 뭐냐면 묻지마 범죄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예. 정신질환자. 두 번째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세 번째가 자포자기 현실 불만자에 의한 범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은 알코올 치료한 적도 있거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예, 플러스 돼가지고 강도상해까지 합산돼 있다. 예. 저는 예.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동기라는 게 정말 올라오는 첫 번째 사람을 죽이려 한 것도 동기여서 무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조건 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었고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첫 번째 올라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묻지마 살인이라고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물론 사후에 돈을 훔쳐도 강도 살인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뒤졌는데 돈이 있었다면 아마 조금 더 도망을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고 열쇠밖에 없었기 때문에 13시간 만에 자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저한테 말하라고 하면 묻지마 살인이고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지금 이 유가족들이 보면 지금 이게 묻지마인지 강도살인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걸까? 근데 본인들 일반 가족- 시민들은 묻지마면 더 겁이 나죠. 아, 그렇죠. 네, 이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다. 그 중에서도 유형으로 보면 강도 살인으로 볼 죄송합니다만 가능성이 잠깐만요. 높다. 예. 그럼 남자가 처음에 올라왔으면 안 죽였을 것이다 이 그랬을 가능성도 말씀이신데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해당 여성이 150에서 160c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구가 좀 작고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남성은 굉장히 좀 인상도 좋지 않으면서 체구도 큰 편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20세의 정말 180대는 건장한 남자가 있었을 때 정말 칼로 이 남자를 찌르려고 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도 강도 살인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2001년 범죄랑 뭐 목을 찔렀다던가 이런 범행 수법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데다가 사실은 돈을 한 2만 원이라도 가져갔다면 강도 살인 입증이 쉬운데 검찰에서는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돈을 안 가져갔으니까 그 주관적인 마음을 입증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인 정도로만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왜 강도를 하려면 저기 주택가에서 기다렸다가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산에 가요? 이 사람의 그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2001년도에 청도에서 그 그때도 60대 여성을 산이었어요? 살해할 때도 그때도 산. 예, 이 사람이 서울 쪽에서 그런 여성분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고 아궁이 쪽에서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한 다음에 서랍을 뒤져서 2만 원을 훔쳐갔거든요. 아하. 그거로 인해서 15년을 받았는데 예. 요번 같은 경우도 아. 나름대로 등산 오는 사람들이 취약하다는 걸 알아요. 여성이라는 것도 여성이 많다는 것도 알았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산에 올라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예. 첫 번째 올라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행을 하고 또 이 여성도 혹 저 서랍 뒤진 것처럼 전번 범죄에 이 여성도 주머니를 뒤진 거죠. 저는 네. 1대1 상황을 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그 길거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와줄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적인 어떤 그 자신감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이 1대1로 마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고른 게 아닌가. 그런 상황과 그런 장소 네네. 상대를 골랐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묵묵부담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쭈비쭈비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범인입니다. 이 사람 유형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해요. 강도를 만났을 때 칼을 들고 본인이 떠는 강도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강도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이 떠는 강도는 정말 위험한 강도예요. 자기를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범이고 될 수 자기도 있다. 엄청나게 긴장해 있어갖고 그 상대방이 그 예. 좀 이상하면 바로 찌를 수 있는 그런 강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먼저 살해한 이후에 예. 금품을 그 훔치는 아하.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강도입니다. 아하.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는 이제 이 피의자 진술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묻지마 범죄이냐 뭐 여성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자 피의자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락산 입구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여성을 살해를 했기 예. 때문에 실제로는 뭐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이 묻지마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